코로나19 특집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확진자 수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000명을 돌파하더니 오후 들어 2,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1,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조금 전 대구에서는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격리 중이던 69세 여성으로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2009년 신종플루보다 4배나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571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론 최대 증가폭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 이상 급증하면서 국내 확진자 수도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9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증가폭도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확진도 잇따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과 정부 대구청사에 있는 법무부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지자체에 배분돼 있는 재난기금을 긴급방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토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에 비해 4배나 빠르다고 경고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의 규모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큰 상황이고 팬데믹이 될 수 있고 또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전체 환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51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8일 대구 경북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 만에 총 1,988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전체 확진자의 85%에 달합니다. 정부는 대구시의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거나 나중에 낼 수 있고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도시가스비와 지역 난방비 등을 감면받습니다. 입영을 미루거나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과 관리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501만 1,000개의 마스크를 제공했는데 대구 경북에 104만 5천 개를 특별 공급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공급 방안도 검토해 봅시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 시내 마스크 판매처를 점검하면서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환자 2,000명을 치료해야 하는 대구 경북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은 부족한 음압병상입니다.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선 급한 대로 국제전시관이나 체육관을 임시병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병실의 벽을 뚫어 간이 음압장치를 연결합니다. 내부 기압을 낮춰 코로나19 환자가 격리된 병실 공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작업에 매달리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도 버겁습니다. 이 음압기만 설치할 때는 저희 인원 한 7명에서 하루에 한 20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란 보통 한 16시간. 경북도는 포항의료원을 포함한 도립의료원 4곳을 음압병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곳의 음압병원은 4개 병원을 포함한 24병상을
확진자가 하루 만에 447명이나 증가한 대구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대구시가 오늘 10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당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 현재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 대구 환자는 680명에 이릅니다. 각종 박람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포입니다. 면적 2만 제곱미터로 3천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대형 컨벤션 센터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적 발상이 필요한데 중국武汉에서 체육관이나 액체전시장이나 이런 데 비워서 거기서 그 임시병원, 일종의 야전병원처럼 다 했어요.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는 대형 임시 의료시설에서 제때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대구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최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병상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끌어모았는데도 대구의 구급차는 단 52대에 불과합니다. 매일 500명씩 발생하는 환자를 이송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의료진 방호복도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구급차 내부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구급대원의 몸 곳곳에도 소독약을 뿌립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구급차들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구급차 16대가 대구로 투입됐지만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오늘 또 16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대구에 있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20대까지 포함하면 52대로 하루 최대 200명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송 전후 소독에 들어가는 시간 탓에 이송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지역 확진자만 1,500명이 넘었습니다. 대구 지역 구급차로는 구급차와 119 소방차를 하더라도 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동시에 여러 병원에 여러 명의 환자들을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국의 구급차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의료진 방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은 우주복처럼 전신을 가리는 레벨 D 방호복을 하루에 300벌 넘게 쓰고 있는데 이제 5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북 지역 병원 사정도 비슷합니다. 보호복이 한 6,200벌 정도 이제 비축돼 있는데 하루에 500벌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없으면 또 동이 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 물품을 확보해도 운송편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 운송하시는 분들도 왠지 대구 지역이라면은 심지어로 꺼리시더라고요. 대구 경북 지역을 최우선으로 의료 지원 체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신천지 신도 조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단에 있는 31만 명을 전수조사했더니 4천 명 가까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신도가 1,000명이 넘어서 수도권도 비상입니다. 이런 확인 업무를 지원하던 전주시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여전히 비협조적인 신도가 많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신천지 신도 3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3,919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와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도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3만 3천 명의 신도 중 740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서울과 인천까지 더하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증상을 보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8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 고려하면 수도권 확진자는 급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600명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절반만 보더라도 40%라고 해서 3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도 상당수는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만 60명 넘는 신도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음을 안내드리고 신천지 교회 측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를 향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해고 통보를 비롯한 피해 사례가 현재 4천여 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일부 신도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유출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확진자가 신천지 비밀 숙소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죠. 서울에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 시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모든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신천지의 약속만 믿고 있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안쪽 상가에 있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로 적혀 있지만 신천지 관련 시설로 드러나 사흘 전 폐쇄됐습니다. 출입문엔 큰 글씨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천지 부속기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요. 계속 의자 끄는 소리가 계속 나죠. 드르르르르르 그래서 많이 한동안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신천지 측은 지난 20일 1,100곳의 시설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없는 시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음식점 골목에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시설로 드러나 폐쇄된 카페인데요. 신천지가 공개한 명단엔 없던 곳입니다. 채널A가 지난 18일 보도한 비밀 포교 장소도 사무실로 등록하고 교육장으로 운영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엔 없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찾아내 폐쇄한 신천지 시설만 18곳에 이릅니다. 송파구 3곳을 비롯해 서울 시내 12개 구에 분포해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1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공개했고 개인 명의로 된 시설이 더 있어 현재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확진자 2명이 생긴 경기 과천시 합숙소는 신천지 예수교회 소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명단엔 없었던 만큼 신천지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가톨릭 성지순례단 48명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유가 미스터리였죠. 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나와서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의 아들이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었고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영주 주민 38명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이드와 비행기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 확진자는 48명에 이릅니다. 감염 경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원 한 명의 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근 예비역인 27살 남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답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다른 이런 조사 기관한테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간 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6일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밤 9시에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아들이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의 원인을 밝힐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보건당국은 성지순례단의 출국 전과 입국 후 두 사람의 동선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마스크 사셨습니까? 마스크 사려고 마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주민들이 밤새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줄 앞에 선 한 시민은 밤 12시부터 꼬박 밤을 샜다는데요. 병을 예방하려고 마스크 사려다 병이 생기겠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대형마트. 마스크를 쓴 채 두툼한 패딩을 입은 시민들이 입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서기 위해 뛰어가는 시민도 보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마스크 30개 정도 담긴 한 박스로 제한됐습니다. 거의 정가예요. 30개에 한 14,000원? 딸네 집에 왔다가 안동에 있는 딸, 아들 며느리가 마스크를 사지 못해가지고. 개장 7시간 반을 앞두고 마트 문이 열리고 입장하는 시민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트 측이 마련한 대기 장소까지 들어왔지만
번호표를 받으려면 2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고 쪽잠도 청해봅니다. 이미 가득 찬 대기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한 시민들은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낚시용 의자와 테이블 의자, 집에서 가져온 각종 의자도 보입니다. 추위는 참을 수 있는데 오늘도 번호표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한 번은 3시에 나오고 한 번은 4시에 나왔는데 큰맘 먹고 12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 장 남아서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제도 또 왔다가 헛걸음쳤거든요. 마침내 번호표 배부가 시작되고 시민들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원카드가 있는 고객에게만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번호표가 주어집니다. 밤잠을 반납한 대신 번호표를 손에 쥔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세 번째, 부족하죠. 저는 모자라서 지금 헝겊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오늘 준비된 물량에 따라 번호표는 280장만 배부돼 5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애가 셋인데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몸으로 뛰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마스크가 풀린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약국을 찾았다가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파는지 박정서 기자가 다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효된 건 26일 0시. 연이은 정부의 호언장담에 기대감이 컸지만 역시나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100개씩 나온다고. 그 실제로는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뒷말이야 다 3월 초에 나온대. 그때만 집에 가야지. 지금은 아무 연락도 없고 전화해봤자 연락도 없어요. 서울 강화문 일대 약국들을 돌아다녔지만 정부가 공급한다던 마스크는 물량이 아직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하나예요. 약국 이런데 빨리 거기서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우체국은 오늘부터 우선 대구 청도 지역과 전국 읍면 지역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심 지역은 약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 한 구당 하루 100장만 공급돼 정부 발표처럼 1인당 5장씩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것도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무조건 100장으로. 정부는 배송이 끝나는 내일부터는 서울 시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급이 미뤄지고 있어 기댈 곳 없는 시민의 불안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마스크가 몽땅 사라졌다고 그제 사건 하나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스크 대란에 이런 염치 없는 절도를 누가 했나 경찰이 잡고 보니 철없는 10대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170개가 사라진 건 지난 25일. 도둑은 잠겨있는 출입문 대신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있었는데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을 했더라고요. 냉장고도 발자국이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다 열어본 거예요. 경로당 옷장 속에 있던 50개들이 마스크 3박스와 낱개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 20개를 훔쳐 사라졌습니다. 도난당한 마스크는 송파구청이 경로당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해 CCTV 영상으로 도둑의 행방을 쫓았고 어제 오후 10대 후반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로당에 마스크가 있는 걸 알고 침입했다며 훔친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쳐간 마스크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장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답답한 시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현규 기자가 보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한 수제 마스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을 다 잘라주고 이제 여기 안에
그대로 바로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대구에 사는 박선미 씨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입니다. 필터 마스크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못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러면서 만들고. 마스크 품절 사태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필터 마스크를 손수 만드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수제 필터 마스크도 바이러스가 있는 비말을 제대로 차단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파라핀 오일을 일정한 이속으로 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스크 바깥 부분과 안 부분에 파라핀 오일 농도를 측정. 먼저 정전기 필터를 넣지 않은 면 마스크에 미세 비말 입자를 분사하자 차단율은 16에서 22%로 나타났습니다. 정전기 필터를 면 마스크에 넣고 똑같이 해봤습니다. 차단율이 80%가 넘습니다. KF80의 보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한 겁니다. 부채라든지 액체라든지 그 비말하다면 얘가 이제 떠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필터에 정전기가 잡아당겨서 그렇게 흡착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면 마스크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요. 주머니에 정전기 필터를 넣으면 비말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필터가 없는 면 마스크는 크기가 3마이크로 이하인 비말은 걸러내지 못합니다. 부직포 필터가 마스크의 성능을 좌우하는 셈인데 인터넷에서도 필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부터 댄스학원 강사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오늘 확진자 중에는 서울대 대학원생도 있어서 기숙사에 긴급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대 대학원생 A씨가 지난 22일까지 살았던 기숙사입니다. A씨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 밖에 있는 외부 연구실 동료 B씨와 접촉하고 이틀 전 대전 본가에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접촉하기 전 동료 B씨는 최근 대구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확진자 A씨가 머물렀던 대학원생 기숙사 7층 전체를 소독하고 A씨의 방은 폐쇄 조치했습니다. 아침에 문자 받고 진짜 좀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히 확진자가 나온 만큼 좀 많이 불안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야겠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도 혹시라도 이게 전파를 하게 될까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연세대 송도 캠퍼스 외국인 기숙사에서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발열 증세와 폐렴 소견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 여럿이 기숙사에 격리 중이라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안심의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제 격리동이랑 붙어있기도 하고. 한 차례 연기된 개학과 입학일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에는 코로나19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감염도 안 됐는데 보건당국의 실수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엉뚱하게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보건당국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남 25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 아버지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겁니다. 이 3명은 가뜩이나 부족해지는 음압병실에 격리까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행정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25원 확진자의 일가족은 이곳 창원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으로 나왔지만 검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양성으로 잘못 전달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화 확인과 입력 시스템 재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검사 기관과 보건소가 SNS 메신저로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던 25번 환자의 아버지를 재검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작동하지 않았던, 명백히 바로잡았고 이 세 분 이외에는 오인하거나 한 사례는 전수조사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경남 25번 환자 일가족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치료로 병원에 남고 아내와 아들은 내일쯤 퇴원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검사 넣은 상태고요. 결과가 음성이면 내일 아침에 퇴원할 거고요. 앞서 보건당국은 경남 25번 환자의 감염 경로로 최근 대구를 다녀온 아내를 지목했지만 이 역학조사도 거짓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야겠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의 양심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밤중 격리 대상자가 집을 나왔다가 경찰이 찾으러 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해장국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택가 좁은 길에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차량 안에는 흰색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 상태였던 60대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보건소로부터 접수된 겁니다. 경찰과 보건소 측은 남성에게 귀가하라는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11시 반쯤 집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남성을 찾았습니다. 이탈 신고 접수 3시간 만입니다. 자가격리 중인데 못 찾고 나와서 내가 저 해장국 먹으러 나왔다가 그래갖고 찾아갖고 하고. 붙잡힌 남성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남성의 완강한 거부로 다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과천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교인으로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5일 검사에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남성은 격리 해제를 나흘 앞두고 보건용품을 전달하려고 집에 찾아온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음식점 종업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송파구청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남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격리되는 우리 국민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 갔다 격리된 국민과 연락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 합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병원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병실에는 철제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안동에서 베트남 여행을 온 한국인 김모 씨가 어제부터 일행인 이웃 주민 2명과 함께 격리된 곳입니다. 갑자기 보건당국하고 군 의무관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한국인은 가야 된다. 완전히 그냥 봉쇄되고 감옥살이 하다 싶은데.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없었는데도 지난 이틀간 군부대에 사실상 억류돼 있었습니다. 시설시는 물이 없었고 식사는 나오는데 형편이 없었고 한 91일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다. 병원에 격리된 뒤에도 식사는 밥과 달걀, 오이가 전부. 목욕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곳에 격리된 한국인은 8살 어린이와 한국 국적 베트남 여성 등 총 15명입니다. 2주일의 격리를 지시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주민과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지 번호가 대구 경북인 이들도 격리시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민번호를 보고 경북 지역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대우를 하는 뭐 그런 건들이 제보를. 현재 우리 공관위 파악 중인 한국인 격리자는 총 38명. 외교당국은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들을 다음 달 1일부터 귀국시킬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내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베트남 입국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 전파력이 이 정도로 셉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단 1분간 마주쳤던 40대 여성 주민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청 직원인 40대 여성 A씨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이나 대구 방문 이력이 없는데도 감염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1일 부목사가 자가격리되기 직전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자가격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8일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머문 건 단 1분이었습니다. 따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1분 이외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지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잖아요. 증상 있는 분이 마스크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거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수준이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벌써 2차례 방역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성동구청도 오늘 일시 폐쇄하고 건물 전체를 방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불교계와 천주교는 이번 주말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배 중단을 결정했는데 일부 대형 교회는 예배를 평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본당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등록교인 56만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결국 예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중단을 결정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과 8일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도 다음 달 14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합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명성교회와 소망교회를 비롯해 온누리, 금란, 세해된, 오륜교회 등 다른 대형 교회들도 예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광림, 영락, 충현 등 일부 수도권 대형 교회는 이번 주에도 일요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배는 영상으로 우선 참여하는 것을 권면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는 독려하고 등록교인 5만 명의 영락교회는 예배 중단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중대한 고비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어제 오늘 SNS 등으로 퍼진 한 장의 캡처 사진입니다. 마스크와 안경을 낀 한 여성이 인터폰 화면 속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공짜로 주겠다면서 신천지 교도가 대구 집집마다 찾아오고 있다는 글과 함께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정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문의를 받았던 대구시는 오늘 오전 해당 여성이 무료 마스크를 나눠주는 통장이라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찍힌 날짜 확대해보니 나흘 전인 24일입니다. 대구시가 읍면동에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한 게 어제인데 사진은 그보다 사흘 전에 찍힌 겁니다. 정말 해당 여성이 맞는지 구청과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때는 우리 마스크 나온 전이에요. 그건 거기는 통정기가 아니에요. 대구시에 확인해보니 잘못 확인하고 해명 자료를 낸 것이었고 엉뚱한 통장 한 분이 온종일 SNS 사진 속 당사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으로 촬영한 시민을 어렵게 찾아서 문의해봤습니다. 촬영 당시 장소가 대구시였나요? 아니요, 시흥시청 근처요. 절에서 왔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인터폰으로 말했는데 안 가시고 계속 노크를 하시길래 퇴차를 했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나 신천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많은 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도 동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 무료 마스크 배급 이후 수상한 사람이 집에 왔다며 대구경찰에 들어온 신고도 10건 가까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 내역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신천지 교인이 아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동장, 통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하루 사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9개 늘어서 62개국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5개,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홍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하루 새 19곳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모두 62곳입니다. 유엔 회원국 기준 전 세계 국가 4분의 1 이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입국을 아예 막은 금지 국가는 모두 30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자메이카, 아프리카 코모로 등 8개국이 오늘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격리 등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케냐 등 11곳이 늘어 32곳에 달합니다. 인적 교류에 이어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위기에 처했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선의 3분의 2 이상을 못 다니고 있는 상태라 일본 불매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으로 직장했던 항공업계가 이제는 그것마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이자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인 베트남은 내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합니다. 이틀 전 대구 경북 방문자 입국을 아예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자로 문턱을 더 높인 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아예 일을 위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지금 편문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벌써 8,000개, 10,000개를 이야기할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나가는 길이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다녀간 미국 LA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승무원이 한인타운 여러 곳을 거쳐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공항을 빠져나오는 한국인들. 무사히 도착은 했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엄청 많이 걱정됐죠.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 이제 약간 그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이러스 균을 묻혀갖고 올지도 모른다라고. 현지인들도 즐겨 찾던 한인 밀집 지역은 썰렁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한창 손님으로 붐볐어야 할 저녁 시간인데요. 한국 음식점 앞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아무래도 다 뉴스 보면서 매출을 잡아요. 매출이 한 20%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다녀간 LA 한인타운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NS에는 그의 동선을 담은 미확인 정보까지 돌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하늘길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해하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19 확산국에 대한 미국의 여행 경보가 강화된 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don't have changes even in the next 24, 48 hours based on what's happening in these countries. 본토 방역에 위협이 될 경우 입국을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어제부터 외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교황이 지내는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다 보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죠. 박수유 기자입니다. 수요미사를 집전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침을 합니다. 휴지를 꺼내 코를 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사 후에는 여느 때처럼 신자들과 악수를 하고 어린이들에겐 입을 맞췄습니다. No, not at all.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 to be careful. I'm more afraid of drivers here than coronavirus.
그런데 이튿날인 어제 교황이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경미한 감기 때문이라고 교황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을 둘러싸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어 교황의 건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지난주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39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장 갔던 도시는 롬바르디아주 밀라노로 이 지역에서 이탈리아 전체 확진자의 62%, 사망자의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Persone che comunque hanno un quadro clinico, avevano un quadro clinico delicato e importante.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속여 한 장에 660만 원씩 받고 일반 마스크를 판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일본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3월 한 달간 문을 닫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제 조치라는데 지금껏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돌변하자 자국민들도 의도를 의심합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실에선 소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통보에 따라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느닷없이 한 달간 문을 닫게 된 겁니다. 手は何よりも子どもたちの健康安全を第一に日常的に長時間集まることによる感染リスクにあらかじめ備える観点から 그러나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호소합니다. 父とか母とかに今頼んでいるところです。はい。予定が全然立たないので、もうどうしたらいいかわからないです。 교사들도 기습 휴교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크루즈에서 705명의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도 태평하던 정부가 허둥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OC 최장수 위원이 도쿄올림픽 취소 언급을 하는 등 일본 정부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자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動き出すのが遅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知識が乏しかったのもあったし。 급기야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당일 그의 보좌관은 지역구에서 대규모 후원 행사를 연 사실까지 드러나 민심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의료원과 영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2명입니다. 93살 여성은 지난 23일, 63살 여성은 사망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대구에서만 3명이 숨지면서 국내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사망자는 7명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평가가 2주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대응을 잘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잘하고 있다 41%를 앞질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여론이 뒤바뀐 겁니다. 정부 대응에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1%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불안감 같은 게 좀 증대되고 거무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니까.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64%로 차단할 필요 없다는 응답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발 입국 봉쇄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이 2배 많다는 통계 자료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잘못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는 합의했지만 책임론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와 의료 인력, 병상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환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역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와 관련해 전국 곳곳에 신도들이 있어 대구 상황 비슷하게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능호 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 요구에는 상황 종료 후 검토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만찬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국회로 들어갔고 마중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과는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매일 오후 2시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 한 달 넘게 코로나19 브리핑을 해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왜 안 나온 걸까요?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은색 재킷을 입고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국민에 알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한 달 넘게 직접 브리핑하면서 얼굴은 수척해지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지난 25일엔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SNS에는 정 본부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은 정 본부장 대신 권준욱 부본부장이 진행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중대본 측은 정 본부장의 피로가 누적돼 오늘부터 부본부장과 브리핑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이 계속 피로도도 쌓이고 이러시니까 이제 저희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한 거죠. 의료계에서는 정 본부장이 언론 브리핑을 아예 다른 당국자에게 넘기고 대구에 가서 방역 총괄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국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여태까지 언론 소통 담당관 역할을 했는데 방역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실제 확인하고 즉시 결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죠. 보건당국은 당장 대구에 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 본부장의 역할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번엔 대구의 향토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본인들도 힘들 텐데 훈훈한 기부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오늘은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글을 제작하고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구에서 안경테를 제작해 수출하던 이 업체는 이달 초부터 방역 고글을 하루 1,500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과 홍콩 바이어들의 요청으로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내 방역 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의료진과 지자체, 중국 교민들에게 2,000개가량을 기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한 고글의 제작 원가가 1,000만 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많은 양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방역 고글을 사용이 될 줄은 저희도 몰랐는데 마음이 착잡하고 의료진 분들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려온 수십 개의 스티로폼 박스가 소방서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릇에 부어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돼지국밥 1000인분입니다. 매일 100명 넘는 확진자를 이송하는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겁니다. 이 식품업체는 다음 주 1000인분을 추가로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들은 대구에서 서울로, 청도에서 서울로 너무나 많은 보호 장비를 하고 어렵게 지금 가시는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좀 저희가 그거하고 회사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자고. 바이러스의 공포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구 향토 기업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이 50억 원, 미래에셋과 NC소프트가 각각 20억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네이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방역물품과 성금 12억 원을, 현대백화점그룹과 메르세데스벤츠는 10억 원, 효성 5억 원, LS그룹이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성금은 대구 경북 지역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종일 스산한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에 봄을 시샘하는 비와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륙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낮까지 최고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가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4도로 출발하겠고요. 대구 2도 등으로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2도로 출발할 텐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까지 오르고 대구 14도 등으로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나빠서 미세먼지 상황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로 접어드는데요. 주 중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지만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게 서신 시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대구시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다며 마스크 구매 줄서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비통하다고까지 했던 이 긴 마스크 구매 행렬이 오늘은 비가 오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재현됐습니다. 손주 주려고 줄선 노부부까지 인당 5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제 분명 식약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약국엔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허탕친 국민들에게 정부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그런데 오늘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이면 마스크 공급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치기 소년 우화가 떠오르는 건 저만일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